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보성 장흥 강진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사랑입니다. 장흥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고흥보성 장흥 강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견을 비교해 보시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금주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후보 김영주입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공약 발표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고요. 이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 지역에 대한 개별 질문 후에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토론이 마무리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문금주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 국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차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안보 불안, 굴욕 외교 등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담합니다. 치솟는 물가가 이제 밥상 물가와 예식 물가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대파 한 당 가격이 875원이라고 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채 양명주, 현 윤석열 정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등 국민들께서 답답하다 못해 우라통이 치밀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 국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후퇴를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문금주 29년의 공직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형주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소속 김영주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은 제가 평소에 문화계에 많이 종사한 관계로 보흥이라든가 강진 여러 이제 문화 시설을 이렇게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관련 세비 같은 관계로 해서 많이 돌아다닌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풍요롭고 살기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강진 같은 데도 우리나라의 이 관광 자원이 남도 관광 1번지라고 일컬을 만큼 풍부한 곳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자원은 풍부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또 이 남도 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활력 창출에 강력한 전기를 마련해 내는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더욱 살고 싶은 동네, 사람 사는 온기가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데 저에게 주어진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후보들의 모두 발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목포 MBC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인신 공격이나 상호 비방 없는 모범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각 후보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들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작 시간은 사회자의 질문 요구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사회자가 제지하고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 인구는 현재 180만 명으로 5년 만에 9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요. 출생아 수는 줄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영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도청에서도 이민정책 관련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려면은 외부 수혈과 전문비 수혈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젊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생활 인구가 확대되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농 기촌 프로그램이 각 시군마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농 기촌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기농에서 1년, 2년 있다가 다시 기성을 하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기농 기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기촌에서 정착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우수한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하고 도시의 젊은 층의 기농을 촉진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금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네, 최근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는 우리 전남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은 특히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으로써 전남 22개 시군 중에 18개가 벌써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10곳이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 말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기를 한국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경쟁 압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구 소멸 위기는 가장 큰 잘못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영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데는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공기관 시즌2 이거를 조속히 시행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내려옴으로써 혁신도시가 새로 또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이거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또 지역에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통해서만이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 토론 순서입니다. 추천 순서에 따라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받은 후보가 답변하면 다시 보충 질문, 보충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 공격은 삼가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문금주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민, 특히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약인데요. 먼저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통해서 최근에 기후위기 등을 대응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1차적인 목표고요. 다음 농어민 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입법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유치하고 또 남해안 종합개발청 등을 유치를 해서 고흥을 우주산업의 메카 그리고 남해안을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은 이제는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지역의 젊은 층들이 오며 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저희 공약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주 후보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농어 및 기본소득을 문 후보님께서 제공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타 지역군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민 아닌 사람이 왜 우리는 기본소득을 안 줄 수 있느냐 이런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선 재원 문제는요. 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현재 농업 직불제 등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과 저희들이 주장하는 농어민 기본소득과 비슷한 유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도 시범 도입해서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 기본소득 4인 가구 100만 원 줘도 13조면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더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무슨 질문하셨죠? 타 직업군들하고 네. 농어민 아닌 분들이 기본소득을 못 네, 받았을 맞습니다. 때 좀 박탈감 네. 같은 것은요. 우리가 또 우리 전남은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선 감안해서 전국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 위주로 해서 기본소득제를 먼저 시범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김영주 후보가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30초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차이는 있는데 25만 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이 자유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소득을 계속 푸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이미 지급을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들은 정말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정부에서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기업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실질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50만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 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면서 경기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전체 4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 지역구를 아우르는 하나의 정책 비전으로서 2가지를 제시를 드리겠으며 개별로 4개 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을 농어촌, 문화관광, 특구 조성과 스마트 농업 정책 및 지역 산업 구축을 하나의 정책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고흥은 항공우주산업 복합 및 연구단지 조성, 또 고흥 광주 간 고속도로 개설 추진 지원 이것을 고흥의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성은 녹차문화 산업의 진흥 및 또 율포 지역의 해양 내재타운 조성 지원, 또 광주 송정, 보성 순천 간에 지금 현재 이 경전선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KTX로 바꾸어서 보성 지역의 교통 혁신, 일일 생활권을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흥은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의 세계화 추진과 청관산 산림치유원 유치 지원 등 친환경 융복합 휴양타운의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 관광 1번지 강진은 청자문화 확산을 위한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 지원, 병영성 역사복원사업 조기 완공 등 네, 답변 시간이 대규모 끝났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후보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먼저 고흥의 항공우주사이언스 연관단지 및 연구기관 유치 발표하셨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30조에서 6조 가량을 감액을 했습니다. 네. 우리 고흥을 우주산업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R&D 예산이 엄청 필요한데 이렇게 R&D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하는 경우 우리 김영주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하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흥 지역에는 단지 우주 발사 기지만 있는 상태거든요. 우주 발사 기지만 있고 그 옆에가 지금 그 우주 과학관, 전시관 하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우주 관련된 그 우주선을 만드는 기계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또 갖가지 연구를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현재도 그 우주 발사선 조립체를 순천에 한다는 것을 작년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발사 기지만 단지 있다 뿐이지 이 지금 현재 그 클러스터 형성의 조건은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여당의 하나의 그 특성으로 해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해서 그것을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금주 후보 보충 질문 30초 드립니다. 네,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이 제가 제대로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고요. 강진의 세계 도자기 엑스포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인정 엑스포인지 비인정 엑스포인지도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인정 엑스포라면 부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 엑스포 2023년, 2035년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엑스포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도 좀 남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자기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그 소규모 아이템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인정 엑스포로 하기는 너무 규모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이제 명칭만 도자기 엑스포라는 것이지 비인정, 비공식 엑스포로 해서 그렇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자기라든가 도자기 제품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강진 청자를 그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R&D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하실 문금주 후보는 질문하실 수 없고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처음 R&D 예산 말씀이십니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R&D 예산이 깎인 것도 저도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 과학 연구자들이 굉장히 애석해하는 부분인데요. 건의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R&D 예산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공약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고흥군이 2022년 12월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됐습니다. 고흥이 우주 항공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 산업과 연계해 고흥 지역 체류형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문금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고흥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와 같은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조성이 되면 좋겠다. 이를 통해서 우주 탐사 개발도 해보고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고흥으로 오고 갈 수 있는 접근성 또 정지 요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순천으로 뺏긴 것도 우리 고흥이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랄지 벌교에서 KTX 지선 녹동까지 뽑는 거, 또 여러 가지 호텔이나 컨벤션 시설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그 체류형 관광이 되려면은 그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발사기지가 있는 나로도 일대는 굉장히 해안 풍광이 아름다운 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관광객들이 우주 과학 전시관만 둘러보고 떠나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관광객을 붙들어 매려면은 아까 제가 잠깐 부연 설명에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그곳에 모형 항공기를 그 시뮬레이션 타서 조종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시설이라든가 경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탑승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인근에 어떤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해양 레저 시설을 갖추어서 또한 또 한옥 펜션을 이제 빈집을 이용해서 한옥 펜션을 만들어나면은 그 우주 기지를 구경 온 사람들하고 또 농촌 체험이 이렇게 복합화된다면은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개별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전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 갯벌 가운데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 보전 관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해양 생태공원 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벌교 갯벌을 순천만 갯벌과 연계해 해양 생태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는 먼저 김영주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벌교 일대는 그 서해안 또 남해안, 서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최고의 양질을 가진 갯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벌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꼬막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그 천혜의 갯벌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면은 최상의 해양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갯벌 주변에 해변 야영장이라든가 머드 체험장, 뻘배탁 행사장 등을 구비를 하고, 또 현재 그 11월경에 벌교 꼬막 축제가 한 1박 2일 정도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벌교 꼬막 축제 같은 것도 벌교 꼬막 갯벌 축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확대 발전시켜서, 또 거기 또 꼬막 축제 기간에는 또 뭐 갯벌 달리기라든가 갯벌 배구라든가 이런 또 스포츠 프로그램도 그따 가미를 하고 하면은 이 벌교 갯벌의 가치를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답변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이번엔 문금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보성 벌교 갯벌은 2021년 순천 갯벌, 신안 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유산인 보성 갯벌 생태계를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남 도와 보성군이 순천시와 연계해서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게 2,185억 원이나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선은 이런 사업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통과가 되면 또 거기에 뒤이어서 국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또 여자만의 해양 생태 공원하고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억새와 동백숲, 자연휴양림 등으로 유명한 장흥 천관산은 전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천관산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천관산을 활용해 장흥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먼저 문금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흥의 천관산은 다양한 모양으로 솟아있는 귀한 개석이 주옥같이 장식된 장흥이 보유한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매주 주말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곳인데요. 작년에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아깝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간산을 활용한 이 사업이 너무나 아까워서 전라남 도와 장흥군이 의기투합해서 500억 프로젝트로 확대해서 청간산 허그 프로젝트로 MOU를 체결하고 작년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명소 구성이랄지 데크 둘레길, 치유공간 조성 등 여러 가지 상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이번에는 김영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청관산은 우리 남도의 정맥 노령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그 아름다운 산입니다. 청관산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성사업에 좀 유치를 적극 지원해서 이 산림치유원이 이 장으로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으며, 거기가 그 청관산 일대에다가 이 여름철에 학예 시민 문화 캠프라든가 어린이 산림학교, 또 목공예 체험교실 같은 이런 그 다양한 힐링과 체험 행사를 그 일대에서 하게 된다면은 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장흥회지라든가 장흥 일대는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같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작가분들이 많이 사시고 소설가, 시인들 이런 분들의 주옥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학 답변 작품과 시간이 정신을 끝났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이 올해 반값 관광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사용한 여행비의 절반을 여행객에게 돌려주는 건데요. 침체기에 빠졌던 강진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값 가족여행 시즌2도 사전 접수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 진행되고 있지만 반값 관광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영주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반값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농촌에서 사용하던 그 수동식 펌프에서 처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했던 것처럼 일종의 마중물 정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마중물 정책에서 이런 그 정책이 성공을 하게 되려면은 1차적으로는 그 초기에 굉장한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그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이들이 지속적인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함으로써 단기간에 투입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그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문금주 후보께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강진군의 반값 여행 프로그램은 강진군이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진 군수 또 강진군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 짜낸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값 여행 프로그램이 시즌1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시즌2도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진만 반값 여행을 할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군들과 연합해서 연계해서 보성 장흥 또 고흥과 연계해서 하나의 통합 반값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고보장강 통합관광 활성화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제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을 하면 다시 보충 질문, 보충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문금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제가 모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채양명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 일과 정부 여당의 부정부패 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참사 등이 일어났어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여당은
방탄국회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추락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입법권을 여당 스스로 추락하는 문제요? 네. 예,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갈수록 그 대형 참사라든가 이런 그 이태원 참사처럼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 이제 나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정치 구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왜곡됐달까 조금 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어떤 정책을 하려도 다수 야당에 막혀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이 균형을 갖춘 이 양당의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이런 입법을 했다가 또 우리 대통령이 거부하고 이런 정도의 조금 현재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현재 정치 구조가 그것을 좀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금주 후보 보충 질문 30초 드립니다. 지금 국회가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야당 대표를 불러서 또 정치 원로들 불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또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협치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지금까지 2년 동안 다 한 번도 여야 영수회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쟁 중에도 서로 이제 휴식 시간, 전쟁이 잠시 쉬는 기간에는 적장과도 서로 같이 어울리고 만나고 그런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소통 구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냥 네.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질문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갈수록 복잡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집단과 집단 간,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 구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 문제도 많고 갈등 구조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긴급히 우리나라의 제일 그 현안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문제가 제일 그 긴급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문 시간 어떻게 하시는지 끝났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외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요. 갈등 구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민주주의는 당연히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더더욱 정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협치의 또 통합의 그런 생각으로 영수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전무하다시피 일방통행적 독재적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주 후보 보충 질문 30초 드립니다. 이제 독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 구조가 조금 당내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고 또 여당과 야당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지금 하루속히 좀 복원이 됐으면 하는 그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네, 문금주 후보 보충 답변 1분 드립니다. 네, 이래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린 너무나도 국민들이 의혹을 받는 그런 사건들도 많고요. 또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장관이고 수석이고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책임을 다해서 사과하는 측면에서 물러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 사과할 줄 모릅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하고요. 또 요즘 물가 불안 이거 잡아낼 수도 잡지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래서 우리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고 하는 것이고 4월 10일 우리 국민들께서 해초리를 들어주시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근 인접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으로 연결된 등량만과 강직만을 활용한 4개 군의 동시 발전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등량만과 강직만을 연계해 지역 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먼저 김영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의 지역 개발은 저는 이제 평소에도 지금 지나친 우리나라는 굉장히 협소한 나라인데 각 그 시군마다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통합의 정치, 광역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 제 지론인데요. 오늘날 이런데 개별 시군보다는 인구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 범위로 확대되는 그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성군 지역에서도 이제 역점 사업으로 지금 그 핵심 사업으로 그 보성 기획실에서 하고 있더라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율포 지역을 해양 내재타운을 조성하는 추진하는 것을 큰 그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율포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거기 율포 지역에 대형 수족관이라든가 수상스키, 서핑, 요트장, 뭐 해양 체험장 이런 각종 유락 시설들을 구비한 이런 그 해양 내재타운이라든가 또는 그 해상 공원 같은 것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강진만 등량만은 굉장히 권역이 넓기 때문에 그 내재 시설을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접근성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가질 수 있도록 좀 그 광역화하는 거, 광역 벨트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금주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은 공통점이 갯벌을 끼고 있고 또 남해안에 연접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3조 원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진행이 돼서 통합 연계 관광 상품화 돼야 되고 관광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남해안 종합개발청 같은 종합개발기구를 만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우리 유럽의 지중해와 같은 그런 남해안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고보장강 통합관광 플랫폼 이런 활성화 지원센터 같은 통합 플랫폼들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연계 상품화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진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서울과 부산과 연결될 수 있는 KTX도 연결이 되고 고속도로도 좀 뻥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금주가 나서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농어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축수산업 유지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주지 않고 비싼 소개비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센터 설립을 포함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금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 제도의 애초의 목적이 수확기랄지 파종기에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계절 근로자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전문 인력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 업체가 브로커가 끼게 되고 기간이 짧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간이 3개월에서 8개월에서
기간이 짧은 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국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센터와 같은 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좀 개입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고용법이 있는데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법무부 지침에 의한 지금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법에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랄지 또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데로 불법 체류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법의 사각지대도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제가 외국인 고용법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제가 많이 듣고 또 실제 제가 그 고흥 지역 같은데 몇 군데 그 농촌 지역에 그 농촌 주민들 어르신들을 몇 분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뵀더니 야, 그 양반들 없으면 그 양파 마늘 수확 못 한다고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용성은 강하다는 그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농촌의 노령화 때문에 특히 이제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해서 계절 근로자가 생긴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마는 이제 그게 이제 그분들이 임금을 착취한다든가 그분들이 이탈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부수적인 것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은 지금 대부분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관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농협의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 지자체의 어떤 어디 군농이 다 다른 그런 매뉴얼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대행 업체도 좀 자금력이 있고 좀 충분한 그 법인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시군 단위보다도 어떤 도청이라든가 지방 노동청 이런 좀 상위 그 행정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 주체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오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이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먼저 김영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외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역은 과도할 정도로 어떤 특정 정당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어떤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은 국민화합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명한 사회학자 칼 포퍼라는 학자가 심지어 역설했듯이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그 여러 그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정당인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자기와 생각을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어떤 열린 사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진정한 열린 사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정책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금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보성 장흥강진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흥보성 장흥강진군을 대표하여 제대로 일 잘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너지고 후퇴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고흥보성 장흥강진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보성 장흥강진 국민 여러분, 저 문금주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검증된 일꾼, 기호 1번 저 문금주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금주가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초심으로 더 부지런히, 더 겸손하게, 더 절실하게 뛰겠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군의 더 나은 변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두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현명한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목포 MBC 홈페이지와 모바일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